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 잘했으니까. 요즘 환율은 오 마이 굿네스. 와 진짜 비싸네. 그걸 따라갑니다. 지갑이 열리거든요. 이런 기업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200? 1000%? 정답은요 1650%입니다. 우와. Welcome back to the show, fellow worst wannabes in Korea. 안녕하세요, 미국 예강의 호스트 김지윤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그들의 생각도 읽어보고 또 영어 공부도 해보는 하이브리드 강의. 오늘의 주제는 F&B입니다.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맛있게 요리해 주실 우리 백찬규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슐랭보다 맛있는 주식을 배달해 드릴 백찬규 팀장입니다. 팀장님은 근데 평소에 이렇게 미식 찾아다니고 그러세요? 저 되게 좋아해요. 주말에는 웨이팅 있는 맛집 꼭 가고요. 해외 출장 가면은 구글 평점 보고 거기서 제일 맛있는 집도 뭐 로컬 푸드도 찾아 먹고요. 박사님 어떠세요? 저는 기다리는 게 싫어갖고 제 주변에 찾아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요새는 어떤 게 뜬다, 어느 레스토랑이 핫플이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기는 하는데 요새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이게 보다 보니까 진짜 빨리 변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게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게 유행이고 뭐 최근에 그 두쫑국? 앞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변화가 빠른 F&B 시장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요즘 주식장. 그러니까 보기 무섭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럴 때 가장 튼튼하고 듬직한 방어주로서 또 F&B만한 게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우리 일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이 범람하는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1등 기업? 맛뿐만이 아니고 경쟁자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그런 그들만의 압도적인 무기? 그게 뭔지는 이따가 제가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정말 찐 미국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저희가 초대를 좀 너무 했습니다. 네, 마스터셰프 코리아 그리고 흑백 요리사 같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오스틴 강 셰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셰프분들 보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미식 기준이 높을 거 아니에요, 셰프님들은. 어떤 걸 드세요? 보통 다 패스트푸드. 아니 셰프님 피지컬 보면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요리해도 뭐 먹으면 다 알아요. 몇 칼로리 있는지, 뭐 단백질 뭐 있는지, 이런 뭐 정푸드 먹으면 다음날 어떻게 보일 건지, 소화 안 되는지 그거 다 계산하고 먹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레스토랑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외식 문화가 발전해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옛날에는 그랬는데 미국은 식당들 너무 비싸니까 밖에 안 나오고 집에서. 근데 사실 이제 물가가 워낙 올랐으니까 뭐 외식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근데 팁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옛날에는 팁은 보통 10%부터 시작해요. 며칠 전에 갔을 때 20%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 이제 팁도 있는데 뭐 이상한 거 fee 있어요. 해피 fee 있어요. 웨이터한테 해피 fee는 뭐예요? 우리 보험 위해서, 개발 위해서, 뭐 관리비 위해서. 아니 그건 레스토랑 주인이 해야지 그걸 왜 우리가 해줘야 돼? 보통 3% 정도? 아니면 뭐 5%까지 올라가요. 해피피라고 말해놨는데 참 해피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살인적인 물가 그리고 부담스러운 팀 문화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는 식으로 많이 식사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깐깐해진 미국 소비자들 이 진퇴양난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대안을 찾아냈는지 일부 트렌드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트렌드를 파헤쳐보는 시간 Who Runs the Stream입니다. 셰프님, 앞서서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팁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주방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막 일하고선 집에 와갖고 또 요리해서 밥 먹고 이거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frozen meals, H&R 그렇죠. 요즘에 이거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식당들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리고 혼자 사니까 바쁘니까 밀 키트 같은 거 매일매일. 전자레인지에 마이크로웨이브에 딱 돌려갖고 네. 먹는 거. 그 요즘에 이제 MZ 틱톡에서 뜨는 트렌드 있는데요. Girls Dinner 있어요. 저 본 것 같아요. 틱톡에서 한참 유행하지 않았었나요? 뭐 접시에다가 뭐 크래커 몇 조각에다가 포도 몇 방울 뭐 치즈 뭐 이런 거 이거를 사람 먹을 수 있냐? 난데.
나 저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녁 때 이렇게 먹어요? 점심 때 이렇게 먹어요? 아무 때나 귀찮으면 이거 건강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뭐 포도에다가 치즈에다가 비타민 있고 뭐 단백질 지방도 있고. 아니요, 거의 탄수화물하고 설탕이에요. 근데 외식하기엔 너무 비싸고 근데 저 집에서 또 만들어 먹으려니까 또 좀 귀찮죠. 귀찮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먹는다 그러면 이제 등짝 스매싱 딱 날아가는 거예요. 혹시 미국인들의 외식 문화에 대한 트렌드 요즘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코로나 이후에서 엄청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 K-shape economy, 그 시장과 K-shape로 가는 거. 어느 정도 봤을 때 그 중간에 없어요. 진짜 fast food, 완전 싼 거, 아니면 진짜 fine dining. 중간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특별히 미들 클래스한테 인기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Olive Garden 많이, Olive Garden 많이. 네. 매장이 한 1000개 정도 미국에만 있다고 들었는데 잘 되나 봐요. Olive Garden도 봤을 때 옛날에는 메뉴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제 시장가 좀 힘들어서 메뉴 줄이고 그냥 베스트셀러만 하고. 그 메뉴를 줄였다는 것은 그만큼 재고 관리가 좀 쉽다는 얘기가 훨씬 되는 거고 쉽죠. 예, 주방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잘한 것 같아요. 불황일수록 소비자가 굉장히 냉정해지잖아요. 지갑 여는데 어설픈 중간 버리고 아예 우리는 이런 확실한 가성비로 대상 클래스를 좀 공략하겠다 이런 거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게 요즘 기업 트렌드 아닌가 싶습니다. 외식 시장이 양극화가 되고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미국 외식 문화를 얘기를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지? 햄버거. 예, 놓칠 수 또 없죠. 햄버거 하면 또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빠바따따따. 맥도날드스. 사실 이 맥도날드는 그냥 햄버거가 아니죠. 미국을 상징을 하고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또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다 미국 음식 했을 때 햄버거면 맥도날드. 바로 그냥 이어지거든요. 현지에서는 어떤 이미지인지 좀 궁금한데요. 맥도날드 봤을 땐 맥도날드지요. 다 알지요.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 잘했으니까. 저는 항상 어렸을 때 항상 맥도날드 먹어야 돼요. 해피밀. 맞아. 그 여러 가지 장난감이 있는데 이거 장난감 원하고 싶은데 또 가서 먹고 또 가서. 근데 이미지가 맥도날드가 약간은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Super Size Me 그 다큐멘터리즈 뭐 많이 나와서 조금 많이 피해하고 있죠. 근데 제가 미국이나 이렇게 여행 다니면은 좀 다른 이미지가 있는 게 막 운전하다가 진짜 한참 있다가 가면은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도 좀 가고 와이파이도 좀 쓰고 막 이래서 좀 되게 반가운 점이 좀 있어요. 골든아치를 보면 반가워지시는 거. 저 멀리서 그 골든 아치를 보면은 이제 좀 쉬었다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그거 이제 패스트푸드 생기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미국 사람들 많이 운전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디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면 어디서 화장실 써야 되는데 그 휴게소 같은 느낌? 제가 봤을 때 맥도날드의 장점은 매장수 자체가 압도적인 것 같아요. 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2024년에 미국에서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미국인의 87%가 1년에 최소 한 번은 맥도날드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 내 매장 수가 약 한 13,5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만 개가 넘고요. 그러니까 최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레스토랑 브랜드의 1위에 등극하기도 했는데 이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해서 7% 오른 무려 40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선호 브랜드가 9.4점, 구매 고려도는 무려 9.5점, 친속도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무리 생겨도 정크푸드니 뭐니 해도 단단한 브랜드 파워를 저는 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맥도날드 하면 햄버거 팔고 그냥 그런 식당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월가의 분석가들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맥도날드를 세계 최대 부동산 회사라고 평가합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맥도날드 본사의 수익 구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본사는 전 세계 주요 상권의 땅과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장기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맹점주한테 이거 매장을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햄버거 재료값뿐만 아니라 가게터를 사용하는 대가,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데 이 놀랍게도 맥도날드 본사가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40%에 달해요. 로열티즈 줘야 되는데 로열티즈 줄 돈 없잖아요. 맥도날드는 계약 구조가 아주 똑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햄버거 가격 올려도 이거 방해가 되고 또 판매량 좀 줄더라도 가격 인상분 때문에 또 전체 매출에서 임대료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햄버거 5달러짜리를 100개를 팔든 50달러짜리를 10개를 팔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거는 정확하십니다. 별 걱정이 없겠네요, 맥도날드.
네. 인플레이션 오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맥도날드 근데 또 깔고 있는 게 전 세계 4만 개의 땅값과 건물의 가치 이게 또 올라가거든요. 자산이 또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현명하게 여기다 부동산 투자 딱 갖다 붙이니까 수익 구조가 되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진짜 좋은 비즈니스 모델. 맥도날드는 무려 48년 동안 한 번도 배당을 줄이지 않고 계속 늘어갔어요. 거의 50년 가까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자산 가치하고 이런 비즈니스 있는 모델, 굉장히 훌륭하고 아주 저희 입장에서 맛있는 기업이면 틀림없습니다. 맥도날드가 햄버거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근데 우리 햄버거 먹을 때 영혼의 단짝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코카콜라. 네. 또 미국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또 코카콜라인데 셰프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코카콜라 어떻게 보십니까? 코카콜라는 진짜 제일 좋은 시스템 플레이버스 다 맞고 하긴 여기서 먹거나 아니면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에서 먹거나 똑같은 맛이니까. 그런 표준화 덕분에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스테디셀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음료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누가 있죠? 워렌 버핏께서 맞아요. 네. 우리 버펫. 수십 년째 그분의 포트폴리오에 절대 팔지 않고 꼭 움켜쥐고 있는 종목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24년 3분기까지 주식을 워렌 버핏께서 1,330억 달러를 그해 팔았거든요. 근데 손을 대지 않은 게 딱 두 가지 종목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코카콜라고 하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카드 회사요. 1988년 이후에 그때 코카콜라에 투자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봤을 때 코카콜라 어느 정도 다 자리 잡았잖아요. 뭐 얼터너티브스 다 만들었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딱 플랫라인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 이렇게 성공해요? 좋은 말씀이세요. 이 기업의 진짜 무서움은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격 결정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압도적인 배당 성장이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인플레이션 오면서 뭐가 올랐죠? 설탕값 올라, 캔 원료에는 알루미늄값 올라, 물류비 올라, 안 오른 게 없거든요. 근데 보통의 기업이라면 원가 부담 때문에 이익이 줄거나 또 가격 올리면 손님이 도망가세요. 그런데 코카콜라는 가격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도망갔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뭐 비싸니까 싼 펩시가 됐건 딴 거 마셔야지. 그렇지 않고요. 장바구니에는 결국엔 코카콜라 담습니다. 우리 오스틴 셰프께서도 마트 가서 펩시하고 코카콜라가 있는데 코카콜라 좀 비싸. 어느 거 집으시겠어요? 그래도 코카콜라는 그러니까요. 가격이 올라도. 네. 근데 위협적인 대항마 그런 음료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에너지 드링크인 몬스터 비버리지입니다. 몬스터 베버리지.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00년 3월입니다. 그때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25년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200? 1000%? 정답은요, 1650%입니다. 우와. 이게 사실은 저희가 택 기업들만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필수 소비재, 음식료 산업에서도요,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음료수를 해야 되네요. 음료수 무조건. 팬음료 하나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불황이 와도 에너지 드링크는 절대 줄이지 않아요. 오히려 경기가 오래 나빠질수록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더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료 시장은 코카콜라 그리고 몬스터 베버리지 이 두 양대 산맥이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시선을 이번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곳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식당 물가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물류비라든지 인건비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식재료 자체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어떤 거는 굉장히 양이 줄었고 심지어 사라지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사실 기후위기. 그렇다면 이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오스틴 셰프님은 이제 주방에서 직접 하시니까 이 식재료를 수급하는 게 좀 힘들어졌어. 요새는 이걸 구하기가 어려워. 뭐 이런 걸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진짜 그 요즘에 특별히 그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고 고기값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그 처음부터 이제 그 종자. 네. 그거가 올라가면 모든 거가 올라가니까 뭐 태풍이 있으면 다 씨가 줄고잖아요. 그래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셰프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걸 그걸 두고서는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클라이밋플레이션. 클라이밋하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합해 갖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월가의 그 스마트머니들이 주목하는 곳은 에그텍
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Agricultural Tech예요. 아이고 예. 계란인 줄 알았어.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 중에서 또 핵심은 종자 기술입니다. 아까 C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농업은 이런 1차 산업이 아닌 거예요. 인공위성 데이터로 막 토양 분석하고 가뭄에도 죽지 않고 아니면 홍수에도 좀 튼튼하게 웃자라지 않는 그런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게 이쪽 파트거든요. 와, 그 상상 안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에 상장된 게 코르테바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코르테바가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미국 전체 옥수수하고 콩하고 거기 점유율 30%를 가져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30%. 우와. 그 넓은 땅에 단순히 좋은 씨앗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형, 토양, 아니면 기후, 아니면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올해는 이거 하세요라고 하고요. 올해는 가뭄 예상되니까 이 종자 말고 똑같은 콘인데 이번에 요거 사세요라고 지금은 단순하게 종자를 파는 게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 수학, 독자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기 때문에 병충해에 강한 형질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클라이밋 체인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네요. 그런 걸 계속 개발해요. 왜냐면은 요즘 보면은 어떤 해는 가뭄이 되게 심하잖아요. 어떤 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근데 가뭄에 강한 거 만들면 물 오면 다 죽어요. 또 물에 강한 거면 이게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팔기 위해서 다 빅데이터로 그런 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크놀로지. 자, 이렇게 오늘 일부에서도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소재가 F&B라서 저는 미국 핫플이 어딘가, 뭐 어떤 음식이 뜨나, 뭐 이런 얘기 시작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맥도날드가 부동산 개발로 굉장히 뜨고 있고, 기후변화 이야기까지 굉장히 거대한 변화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소비재 영역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F&B를. 근데 그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끊임없는 기술 개발 혁신을 통해서 진화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현지 투자자들, 미국 개미들은 이 F&B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진짜 미국인들의 생각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미국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글들을 살펴보면서 주식 투자 그리고 영어 표현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Talk of the States. 우리만큼 미국 사람들도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니까 빅테크 종목 못지않게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포스팅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I'm doing a deep dive into a new industry and decided to look at few fast food and casual dining franchises. 네, 일단은 우리가 아는 그 핫한 프랜차이즈 다 나왔습니다. 이름이. 네, 맥도날드도 나왔고, 도미노, 스타벅스도 나왔고, 네, 이런 회사들의 매출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왜 그럼 정체가 됐냐? 그 이유까지 적어놨습니다. That fast food is no longer cheap as it used to be. 두 번째는 people are paying more attention to health. Number three, during COVID, many people started cooking at home.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있고 건강 이슈 있고 코로나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때 이제 이후에 집에서 먹는 문화도 돼 있고 좀 대형 프랜차이즈들 매출이 예전과 같지 않다. 막 빵빵 터지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McDonald's Big Mac meal around me costs around $15. 요즘 환율을 하면은 23,000원. Oh my goodness. 와, 진짜 비싸네. 네, 맥도날드의 목표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파는 거다. 여기는 사실상 부동산 회사다. 아까 백 팀장님 말씀해 주신 건데 여기 똑똑한 사람들 많네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물어보네요. 왜 사람들은 몬스터 드링크를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맛있다. 어떤 거는 또 0칼로리. 딴 것보단 낫다. 헬시하다고는 얘기 안 해요. Less unhealthy. 예. 그리고 영양소가 가득하다. 그렇죠. 마실 때 그 영양소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바이타민도 넣고 칼슘 같은 것도 넣고 막 뭐 프로틴도 넣고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나 카페인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고 써여 있는데 아마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그렇지만 아침에 일하기 전에 커피 없이 저 안 되거든요. 사실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맥도날드 그리고 몬스터 베버리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정보를 이제 찾아낼 시간이죠. 우리들의 계절을 뚱뚱하게 만들어줄 식탁의 탑픽은 무엇인지 3부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돈 되는 투자 인사이트, 달러 톡스. 트렌드도 읽었고 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생생한 의견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그래서 뭘 사야 되나요? 네, 우리 팀장님의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 탑픽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종목은 다른 레스토랑이에요. 티커는 DRI입니다. 앞서 말한 올리브 가든 외에도 뭐 롱헌 스테이크하우스, 야드하우스, 캡틀 그릴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매년 이 다른 같은 경우는 2,100개의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손님이 무려 4억 4천만 명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많은 투자자가 애매한 중간 가격대 식당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편견을 깨고요. 그냥 그 시장을 그냥 장악하면서 신고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압도적인 규모의 스케일링입니다. 계속 커지는 거죠. 소고기, 치즈 이런 원재료를 그 누구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구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가 너무 완벽해요. 중산층 위에서 딱 겨냥했던 그 가성비 라인업, 그러니까 올리브 가든 조금 더 돈 좀 있다? 그럼 이제 스테이크 썰러 갑니다. 그게 이제 롱헌 스테이크 하우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럼 부유층 타겟으로 캡틀 그릴. 여기 가서 또 뭐 파인 다이닝 뭐 이런 느낌을 또 갖게 해주니까 이 층층이 다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배당 쿠션이 주고 있습니다. 불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외식주를 찾는다 그러면은 다른이 정말 좋겠다. 우리 팀장님 그 좋아하시는 ETF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음료 부분이에요. 코카콜라나 아니면은 몬스터 비버리지.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몬스터 비버리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황이다? 막 이코노미 꺾인다? 그러면 또 빛나는 주식입니다. 일단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일단 스트레스는 풀고 각성해야 되는데 일단 더 열심히 일은 해야 돼요. 그러면은 딱 $3 딱 내고 몬스터 비버리지 딱 하나 들고 마셔주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카콜라였는데 투자 핵심은 성장보다는 거기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내가 인플레이션에도 가격 올렸는데 소비자가 이제 안 사가 아니고 그걸 따라갑니다. 지갑이 열리거든요. 이런 기업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콜라 회사가 아닙니다. 졸지아 아시죠? 커피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에이드 있고요. 이온 음료도 있고요. 최근엔 술까지 하죠. 제코 캔 혹시 드셔보셨나요? 예. 봤어요. 예, 이런 종류도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종합 음료 제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탑픽은 뭘까요? 어떤 그 종자기업 코르테바입니다. 앞으로 기후가 점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류가 먹어야 할 식량 근데 늘어나거든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코르테바가 단순히 종자 판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말 방대한 그 유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후 위기 속에서도 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슈퍼 종자를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연구를 바탕으로 예전에 비해서 그 품종 하나 개발하는데 기간이 40%나 줄어들었대요. 그럼 신제품에 대한 개발에 대한 리드 타임이 줄어드는 거고요. 또 식량 위기 해결의 그 키를 사실 이런 종자 기업들, 소수의 종자 기업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군요. 다른 레스토랑, 몬스터 베버리지, 코카콜라, 그리고 코르테바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셰프님 오늘 뭐 이렇게 주식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주방에서 보던 그 식재료들이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엄청 다르게 네.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콜트바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거를 진짜 많이 성공하면은 그래도 이제 오히려 음식값도 더 싸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셰프님께서 오늘 강의를 세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네, 첫 번째는 맛 뒤에 숨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봐야 한다. 두 번째는 미국 드림 컬처를 잘 보면 투자할 기업을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seed industry는 climate change 속에서 우리 미래를 지켜줄 거예요. 네,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셰프님 오늘 저희와 함께 미공개 강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도 진짜 새로운 거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 바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콜트바 주식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코카콜라도 한번 봐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스틴 강 셰프님 그리고 백창규 팀장님과 함께 미국인의 식탁을 통해서 투자의 미래를 한번 엿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곳에 투자의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보시면서 그 뒤에 흐르고 있는 부의 거대한 흐름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고 또 돈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Till next time, from your host 김준이었습니다.